제가 이겨봤다라고 들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추월 당했지. 아니다 그렇다 둘 중에 하나면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2030년에 일본의 월드컵 목표가 뭐냐면 우승이야 지금 벌써. 안녕하세요, 꽁비TV 김영기입니다. 오늘은 한일전 비교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분석하면 열받는데. 한국 축구는 일본 축구한테 추월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추월 당했지. 아니다 그렇다 둘 중에 하나면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피파 랭킹이 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좋은 팀하고 경기를 했을 때 이겼냐 졌냐, 또 상대가 약한 팀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의 그 차이를 보여주면서 이겼냐 졌냐, 그 나라와 그 나라, 그 한일전 이렇게 붙었을 때 결과 가지고 이제 다 매겨져서 이제 점수를 통해서 이제 피파 랭킹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큰 뭐 국제 경기, 월드컵, 아시안컵 등등등 다 포함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꽤 긴 시간 동안 일본을 이긴 적이 없어, 피파 랭킹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래에 한일전 경기를 우리가 이번 아시안게임 전에 꽤 많이 치렀어요. 그 수준 있는 팀들 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전지훈련 통해서 또 내지는 고등학교, 대학교의 어떤 그런 또 친선전 등등등 해가지고 제가 이겨봤다라고 들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단계별, 연령별, 수준별 했을 때 보면 거의 다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본 축구에 대해서 한국과의 어떤 그런 격차는 일본이 앞서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한일전에 무조건 일본이 이겼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게 한일전의 그 차이이면서 팀 간의 경기의 어떤 그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대4로 이길 확률은 많지만 4가 이길 때가 많잖아요. 축구는 그런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뭐 분석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뭐 기술적인 부분, 피지컬적인 부분, 그 다음에 현대 축구에서 요즘 요구하는 사안들, 그 다음에 또 현대 축구에서 맞는 또 트렌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봐야 돼요. 실제로 봐도 일본은 유럽파가 한국보다 월등하게 많더라고요. 먼저 그 유럽파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축구에 대한 생각이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받아들이는 생각하고 일본 선수들이 받아들이는 그 해외 진출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때, 그러니까 1990년 그 전에도 일본 선수들은 뭘 했냐면 비시즌 기간에 해외에 나가가지고 여행처럼 가가지고 그 구단 가서 운동하고 그랬었어. 뭘 위해서? 자기 성장을 위해서. 대한민국도 성장을 위해서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문화는 아니었다. 근데 일본은 문화적으로 본인이 도전하고 꿈꾸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어쨌든 찾아서 가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게 차이고, 또 하나는 또 저변의 차이도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그 저변이라는 거는 단지 인구만 많다는 게 아니라 축구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이 선수로 가는 이 대학교까지의 그 나이의 어떤 그런 분포를 보면 학교 수나 축구를 접하는 그 선수들이나 그 다음에 유럽을 나가서 도전하는 그 선수들 분포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 지금 그 숫자로 비교하자면 객관적으로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일전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배경이다 라고 생각돼요. 일본한테 추월당한 이유는 어떤 걸로 보세요? 전술 이해도 내지는 이런 거죠. 뭐 이제 축구와 뭐 조금 비교하자면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축구에서는 그게 포지셔닝 게임이라고 표현하는데 전술적인 이해도죠. 그 메커니즘하고 포지셔닝 게임하고의 어떤 그런 밀접성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대한민국하고 그 차이가 이제 더 많이 났다는 거예요. 일본이 요즘 강대국 상대로 좋은 결과와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이기고 있어요. 근래에 독일이겠죠. 꽤 큰 스코어로 오히려 독일 홈에서 이겼어.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월드컵 때도 독일이 이기고 스페인이 이겼지. 그 다음에 또 튀르키예 또 이겼어. 일본이 지금 경쟁하는 나라들이 예전에는 아시아권에서는 넘사벽 팀들이었어. 그때 다 터키지. 터키도 마찬가지고 유럽을 상대로 아시아권에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정말 힘든 케이스. 예를 들면 오늘 미친 선방 골키퍼가 몇 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골대 몇 개 맞고 나가고, 경기는 8대2로 하는데 슈팅은 25개, 우리는 3개, 4개 때리는데 그게 하나 들어가서 지키고 이기는 거예요. 요즘 안 그렇잖아. 근데 안 그런데 안 그렇게 하는 팀이 일본인 거야. 그래서 포지셔닝 게임을 잘하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그 세밀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일본이 그렇게 얘기했어. 옛날에 일본이 어디 축구를 제일 좋아했냐면 브라질 축구를 좋아했었어. 근데 막상 해보니 기술은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피지컬이나 그 유연성이나 이런 게 일본인들하고는 다른 거야. 일본이 어디를 찾았냐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스페인이야. 스페인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브라질을 표방한 스페인 축구를 입힌 거야. 근데 거기에 뭘 입혔냐면 일본이 제일 잘하는 걸 입힌 거야. 일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 능력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포지셔닝 게임. 일본은 좋은 게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보여주는 그 게임 이해도가 대표팀에서 보여주는 이해도와 청청청청 가보면 다 비슷해. 수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미들라인은 어떻게 하고 있고 공격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다 그런 퍼포먼스 다 내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 자체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지금 다 포지셔닝이라는 그 틀 안에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월드컵을 대한민국이 이제 3위 했고 그때 당시 일본은 못했잖아. 월드컵 우승을 일본이 먼저 할까 대한민국이 먼저 할까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일본이 먼저 앞서가고 있어요. 목표도 지향점도 달라졌어. 뭐냐면 일본이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8강, 4강 이렇게 했을 때 다 미친놈이라 그랬어. 왜? 스페인, 독일 조에 있으면서 늘 애턴 탈락인데 제일 죽음의 조에 들어있는데 무슨 말도 안 소리냐 그랬는데 제일 근사치에 간 팀이 아시아권에서 일본이었어. 그때 크로아티아한테 졌나 아마 그랬을 텐데 게임이 상당히 좋았었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일본 감독이 목표로 삼았던 게 실제로 이루어질 뻔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음 월드컵에 2026년, 2030년에 일본의 월드컵 목표가 뭐냐면 우승이야 지금 벌써. 근데 요 근래 했던 게임들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아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경기 내용을 보면, 경기 결과를 보면 지금 그런 상황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또 잘하는 게 있어요. 일본이 절대 못 따라오는 거야. 그게 조직의 뭐 파워 내지는 힘 있는 축구나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치의 어떤 파괴력이나 이런 것들은 일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일본을 이기려면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함과 파괴력을 더 배가시켜서 한 명이 포백 라인, 미들 라인을 다 흔들어낼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 선수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물론 그 가지고 있는 급 차이는 있었지만 어쨌든 전술적으로 깰 수 있는 그 방법들은 이번에 황선홍 감독님이 그래 잘 찾았던 것 같아요. 그 선수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국대에서 만났을 때 성장해서 일본을 그 이길 수 있는 그 방법 조금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한국이 일본한테 이제 좀 추월 당했는데 그럼 한국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한국이 해야 될 거 그런 한국이 개선해야 될 거 그런 게 어떤 게 있어요? 근래 그래도 뭐 슈퍼스타들의 그 비교를 하자면 일본에서는 한국에 있는 선수 제일 많이 데려가는 포지션이 어디냐면 골키퍼예요. 일단 대한민국 일본보다 골키퍼가 강해. 그 다음에 예전에도 지금도 또 탐내는 선수 누구냐면 주 공격수들. 이제 우리나라 주 공격수들 일본을 안 나가고 이제 해외를 나가서 유럽을 나가서 이제 일본에서 못 데려갔지. 예전에 뭐 황선홍, 뭐 최용수, 김도훈 등등등 보면 주포 공격수를 참 많이 데려갔었어. 이제 그건 뭐냐면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일본보다는 대한민국이 더 파괴력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자 1선과 최고의 보루는 일단 대한민국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 일본이 잘하는 미드필더와 이제 디펜스의 그 조직인데 지금 아시아 커트를 일본 선수 참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 그 이유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세밀한 플레이의 그 연결고리를 일본 선수 잘하니까 그런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지금 측면에서 흔들어줄 수 있는 파괴력 있는 선수들을 손흥민, 황희찬 등등 이런 선수들을 많이 성장시키면 일본의 그 디펜스와 미들라인들을 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걸 해야 되고 일본이 지금 잘하는 걸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그 스킬, 그다음 특출함 이런 것들을 그 라인을 깨는데 집중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시안 게임도 보면 우리가 높이 있게 들어가서 득점했었잖아. 일본 골키퍼 약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속도 있는 크로스나 그다음에 공간을 빠지면서 높이 있는 공격 또 내지는 측면에서 속도 있는 선수들이 라인을 허물면서 만들어지는 플레이에 대해서는 일본이 약한 모습 보이고 있어. 그래서 포지션을 깨는 대한민국의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경쟁력이 있다. 이제 그럼 당장에 다가오는 아시안컵이 있는데 아시안컵에서 또 일본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한국이 또 이기기 위해서 가져가야 할 그런 전술이나
강점이 있을까요?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의 그 매치는 실력의 차이보다는 준비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멘탈의 차이도 있고 그날의 운도 따라야 된다. 물론 일본이 자료상 보면 근래 뭐 붙었던 팀들과의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유럽에 진출했던 선수들, 일본과 대한민국 팀들이 2년간 치렀던 그런 결과들을 보면 확실하게 일본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높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선수 몇 면을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손흥민가 있었다면 지금 김민재 있지, 또 황희찬 요즘 좋아지고 있지, 정우영, 이강인 등등 이 슈퍼스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게임에서는 그 조직의 힘도 있지만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 자존감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슈퍼스타 한 명이 만들어내는 팀의 리더라는 게 또 구심점이라는 게 어마무시한데 이제는 공격이 있지, 유잉이 있지, 미들 있지, 디펜스 있지, 골키퍼도 일본보다 좋지. 그 객관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출한 선수들로 인해서 충분히 커버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교하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는 선수 많고 그 다음에 접에 많이 깔려 있고 여러 리그에 많은 선수가 있자 그러잖아. 그 선수 다 모아봐봐. 수비 선수 중에서 김민재를 능가하는 선수가 있냐고. 그 전체에서 손흥민을 능가하는 득점이 있냐고. 지금 황희찬 지금 이제 빅클럽들 감독들끼리도 이제 이름을 다 알 정도야. 그 다음에 이강인. 그 빅클럽에서 세계적인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야. 이 무게감은 일본이 현재 대한민국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거는 요즘 뭐 와이스카우트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잖아. 그 자체에서는 파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일본 선수 누가 갖다 붙이고 손흥민 갖다 붙이고 전 세계 인지도 비교해봐. 일본 선수 다 갖다 붙여도 안 돼. 그렇지. 그 다음에 김민재. 일본이 요 근래 참 좋은 경기를 많이 했지만 일본에 있는 전체 중에서 하나 찍을래? 김민재 찍을래? 김민재 혼자 나가고 일본에 전체 선수 누구 찍을래? 그래 봐봐. 김민재 찍을 거야 아마. 그만큼 선수 11명 내지는 대한민국 23인이 경쟁력이 있고 자존감만큼은 일본한테 절대 지지 않는다. 일본한테 뭐 피파 랭킹 또 내지는 세계인들이 또 전문가분들이 일본한테 축구가 추월당했다라고 이제 객관적으로 모든 데이터에서 그렇게 뭐 제시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보면 대한민국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뭐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뭐 정우영, 이강인 등등해서 많이 있어요. 이제 그 선수들을 통해서 자존감을 지키면서 한일전에서 꼭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펼쳐준다라면 지금의 염려하는 것들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개인 기술을 열심히 연마해서 향후 그 2030년 또 34년 월드컵에서 일본이 꿈꾸는 월드컵 우승에 대한 그 염원을 대한민국도 이룰 수 있다. 또 내지는 또 이뤄냈으면 좋겠다. 또 2002년의 영광을 지금 꿈을 키우는 축구 선수들이 더 이상의 결과를 이뤄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파이팅! 일본 이길 수 있습니다.